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6월 7일의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레거시,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거시와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 로톡과 그리고 강남 언니가 타다로부터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로톡, 대한변협이 직업 표현의 자유 침해, 한국경제의 기사가 있었고요. 또 기존 산업 플랫폼 또 붙었다. 이번엔 강남 언니, 매일경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하여튼 많은 기사들이 있었고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이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로톡과 강남 언니인데요. 자, 이슈의 경과를 바로 한번 각각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로톡입니다. 지난달 대한변협,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로톡에서의 광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소위 말하면 변호사를 알선한다.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에 로톡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대한변협의 규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월 31일에 청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남 언니가 의협과 부딪혔는데요. 자, 변협과 마찬가지로 의협에서도 강남 언니를 통한 광고 행위를 이제 환자 알선 행위다 이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남 언니 역시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기정통부죠. 과기정통부와 또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 물론 이제 강남 언니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권 해석은 계속해서 받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두 이슈 모두 공통적으로 전통 산업이 기존 법 체계 하에서 신산업을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이 공통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신산업이죠. 신산업 플랫폼이라는 이 산업에 과도하게 힘이 실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미리 막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점들이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슈의 어떤 공통적인 배경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 이런 얘기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느낌이죠? 네, 바로, 그쵸? 네, 바로 타다 이슈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물론 타다는 택시기사들과 부딪혔고요. 로톡이나 또 강남 언니는 변호사, 의사 등등 뭐 전문직 단체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쵸? 뭐 어찌 보면, 글쎄요, 뭐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두 회사, 그러니까 타다와 그다음에 로톡, 강남 언니 요 두 양측이 겪고 있는 상대방의 그 느낌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쵸? 또 사회에서의 어떤 뭐 지위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의 진행 양상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련의 이슈들을 보면서 로톡과 강남 언니가 타다 사태로부터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거시와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 로톡과 강남 언니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 뭘까? 그걸 바로 타다의 사례, 타다를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타다의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레슨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타다의 어찌 보면 실패 사례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타다의 실패 사례로부터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혁신이 늘 옳다 이런 생각은 일단 금물입니다. 그 혁신이
실제로 늘 옳은지 안 옳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무리 이게 옳은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혁신이 늘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슈에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금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똑같은 이 혁신이 누군가에게는 사실 위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인식해야지만 저 상대방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지피지기를 해야만 어떤 식으로든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싸움을 하든 뭐 조금이라도, 그죠? 네,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이 도대체 이 좋은 걸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 국면을 충분히 리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타다 이슈를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제가 들었던, 업계에서 들었던 말 중에, 자, 스타트업 너희들은 젊은 애들 모여서 뭐 이것저것 하잖아. 근데 이거 안 되면 너네는 딴 거 해도 되잖아. 근데 택시 기사인 우리는 이거 뺏기면 그냥 끝이야. 딴 거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제가 모빌리티 이슈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택시 기사분들과 타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관점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싸움에서, 또 이 분쟁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냥 평행선만 긋다가 말 그대로 그냥 허무개그처럼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고 옳은 것처럼 생각되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왜 이게 위협이 되는지, 그 위협에 특히 반응하는 층들은 누군지, 뭐 그 이해관계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법적 분쟁에 충분히 준비할 것. 물론 뭐 타다도 당시에 뭐 아주 훌륭한 뭐 변호인단도 꾸리고 했습니다만, 뭐 꼭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타다가 못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제너럴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여론몰이를 하거나 뭐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이런 것에 앞서서 어쨌거나 철저하게 법적 분쟁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사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판결을 받겠다라는 그런 준비뿐만 아니고 입법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타다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타다에서 실제로 타다의 행위가 불법이다 했을 때 사법부에서 아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버렸죠. 그래서 타다의 행위가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하든 불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고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법 체계 하에서 그 법의 조항들을 잘 해석해서 좋은 판결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입법의 움직임, 실제로 지금 그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사실은 어떤 형태의 그런 강남언니나 또 바비톡 같은 그런 플랫폼들은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든 의협이란 단체가 불법으로 규정하면 그냥 불법으로 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입법 과정에서 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현재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다와 굉장히 실제로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타트업이 더 이상은 그냥 좋은 그 플랫폼이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우리 좋은 거 잘 만들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많이 써주세요. 해서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붙었을 때에는 뭐 이게 물론 결국은 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긴 한데, 뭐 충분히 좋은 어떤 변호인단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셔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특정 계층에 호소하지 말 것, 이렇게 썼습니다. 특정 계층에 호소하지 말 것.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혁신이 단순히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혁신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로톡이 초반에 이 변협과 논쟁을 오가면서
이게 마치 이제 로톡이 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그런 아주 기회를 주는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됐거든요. 이게 아마 로톡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건지 변협이 이런 식으로 논쟁을 이끌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톡이 약간 이제 여기에 말리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어떤 혁신인 것처럼 보여지면은요, 사실은 이 혁신이 그냥 스스로 그 혁신의 정당성을 좁혀버리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스스로 사실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 계층에만 이득을 주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타다도 사실은 좀 비슷했죠. 타다는 뭐 이런 식의 프레이밍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나 타다의 경우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도시 내에서 조금 돈이 좀 있는 그런 좀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뭐 커리어에서 좀 잘 나가는 약간 그런 층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초반에 인식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게 뭐 타다가 뭐 저렇게 대중적인 모든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모빌리티가 되겠어? 라는 식의 비판도 초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혁신인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될수록 굉장히 사실은 정당성을 스스로 좁히는 거다. 스스로 목을 죄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KOL, Key Opinion Leader가 누구냐. 이거를 잘 파악하고 잘 관리하시라. 타다가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죠. 초반에 정부나 뭐 여론전을 막 펼치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막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고 택시에 옹호하는 여론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혁신에 반대를 하는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자, 정부나 여론은 사실은 설득의 대상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렇죠? 뭐 단순히 어떤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어떤 산업들이 얼마나 선진화되고 좋아질 수 있는, 좋아진다는 건 결국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이 설득하는 그런 관점이 돼야 되는데, 이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자극하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정부 관계자, 또 여론의 어떤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자극하거나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진짜 내가 하는 혁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설령 이번에 이런 이슈로 인한 분쟁에서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살 길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타다 같은 경우 좀 아쉽긴 하죠. 타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고 판결이 나오고 하면서 그냥 이제 뭐 바로 한순간에 손을 놔버렸죠. 그냥 우리 안 해. 이렇게 했었죠. 근데 물론 지금 이제 타다라는 브랜드만 다시 써서 뭐 타다 라이트 이런 모델로 가고 있긴 한데 이미 이제 예전에 타다는 없어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기왕에 그렇게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뭐 수익성이 안 나든 뭐 하든 뭐 예를 들면 뭐 기부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어떤 식으로든 뭐 예를 들면 사업의 뭐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타다를 단순히 모빌리티만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 뭐 칼 패키지 이런 거 만들죠. 그래서 칼 호텔도 있고 칼 비행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도 머물듯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타다라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여행지에 가서 뭐 타다의 호텔에 묵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모빌리티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점진적인 혁신을 만들거나 사업의 이 사업을 혁신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즉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는 내가 원래 원했던 모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피보팅을 하든 익스펜션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사업을 정의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형태로 조금 더 꾸준하게 끌고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톡이든 강남언니든 이번에 이런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행여나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하고 다시 새롭게 확대를 해가면서 이 일을 계속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제가 원하는 바이자 약간 당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혁신이 늘 옳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법적 분쟁. 어쨌든 이건 법적 분쟁입니다. 뭐 아무리 여론전을 하고 뭘 하고 해도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 분쟁에 충분히 준비하시라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계층에 호소해서 너무 스스로의 정당성을 좁히지 말라. 네 번째는 키 오피니언 리더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짜 옳다고 믿는다고 하면 혹시나 패배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요. 사실 로톡이나 강남 언니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향후에 골리앗과 싸우게 될 수많은 다윗들, 그죠? 여기서 다윗들은 뭐 주로 스타트업들이겠죠. 그런 수많은 다윗들이 늘 유념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로톡이나 강남 언니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가 이기고 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나 저는 이런 어떤 분쟁의 과정 또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중심으로 건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면 타다 이슈 때도요. 그 누구도 하여튼 뭐 소비자의 편익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업체는 그냥 업체의 관점에서, 택시 단체는 택시 단체의 관점에서만, 뭐 정부는 또 그냥 이 법률적 해석의 관점에서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고 있고 하다 보니, 자, 이거를 진짜 진정으로 소비자의 편익, 어떻게 보면 이 산업 자체의 건전한 발전, 이런 관점으로 건전하게 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또과 강남 언니가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그렇죠?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자, 이번 분쟁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슈이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자도 못 낸 좀비 기업 34.5% 사상 최대 조선 비즈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만큼 거의 그냥 죽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게 사상 최대를 찍었다라고 했고 반면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뭐 5배 이상인 그런 호황 기업의 비중도 40.9%에서 41.1%로 확대됐다. 즉,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양극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IT 업계의 얘기는 아니고 전체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러나 이걸 뽑았던 이유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IT 업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커지고 있고,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 상황에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해요.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니까 결국은 잘 되는 놈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더 어렵고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혁신을 꿈꾸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의 하여튼 뭐 기본 컨디션이죠. 그죠?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혁신을 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들에게 좀 더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뜨거워지는 NFT, 카카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뛰어들었다. 이데일리 기사가 있었습니다. 1분기에 NFT 관련 산업이 131배나, 전년 대비 131배나 급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카카오, 뭐 코빗, 또 뭐 두나무 뭐 등등 뭐 다 이제 뛰어들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죠. NFT 거래소에 대해서. 자, 그러나 여전히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NFT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긴 하지만 너무 뜨겁게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조만간 이제 생존 법능이라고 하는 제가 또 출연하는 방송이 있죠. 거기서 NFT 관련된 방송이 나올 텐데 거기서도 했던 멘트인데 NFT는 어쨌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에 붙어 있는 그 자산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NFT 거래에 있어서 그냥 NFT가 붙었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우하고 막 그 거품에 뛰어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